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모든 조건은 다 합의받고 예물은 20만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작은 요구 하나만 했거든요. 결혼 후에 남자친구 월급 카드는 제가 관리해야 하고 그의 부모님 월급 카드도 제가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집의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요구가 그렇게 과한가요? 그건 그냥 허황된 꿈이죠. 이건 전형적인 망상증이에요. 이건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통째로 접수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중국 통계연감 2024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여러 도시에서 결혼 정년기의 미혼 여성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북경이 223만 명으로 가장 많고 상하이가 209만 명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위 골드미스는 중국의 도시 여성을 의미하며 그들 대부분은 고학력, 고소득, 고지능, 외모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가치가 높고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이상적인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결혼 정년기를 넘기며 미혼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결혼 비용 부담, 실업률 상승,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남성이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출산 수는 줄어듭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평균 초혼 연령이 한 살씩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이 많은 미혼 여성의 가치를 잘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단지 나이만으로 많은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저를 봐요. 석사 학위에 집 2채, 차 2대가 있고 예전엔 연봉 30만 위안 받는 일을 했어요. 그건 제쳐두고라도 저는 똑똑하고 성실하며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그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저는 함께 뛰면서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요. 또 만약 그가 이미 성공했다면 저는 집에서 내조하며 아이를 잘 키울 수도 있어요. 저는 2가지 외국어를 구사함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집안일도 잘해요. 다만 요리는 아직 잘 못하지만 배우면 되죠. 저는 나이가 좀 많긴 해도 전체적인 가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방금 전 정자 근처에서 내려온 35살의 여자 박사님이 있었어요. 무한대학 박사이고 연수입은 약 100만 위안 정도 된다고 해요. 직장도 괜찮고 우한에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명문대 석사 출신의 남성 한 명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남성은 화웨이에서 일하고 있고 그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그 여성분은 꼭 그 남성의 위챗을 추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남성은 QR코드 스캔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맞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 박사는 말했죠. 우린 학력도 비슷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일도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남성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집은 누가 사야 하나요? 여성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자가 사야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남성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우수하고 수입이 높고 조건이 좋아도 결국 집은 제가 사야 하잖아요. 우리 둘 다 일이 바쁘고 당신도 커리어우먼 스타일인데 그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당신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 저는 아이 낳는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자 누나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이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건 여성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남성이 너무 까다로워서도 아니에요. 단지 서로가 짝을 고르는 기준이 정말 다르다는 거죠. 겉보기엔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꼭 잘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블로그의 한 친한 친구는 대학 시절엔 학교에서 손꼽히는 미녀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상해 현지의 해외 유학파 기숙자 대상 맞선 교류 모임에 자주 참가했지만 결과는 매우 참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32살이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상해교통대학의 미녀학과 대표도 30살이 넘으면 시집을 못 간다고요. 내가 말해줄게요. 정말 그래요. 우리 상해에서 열리는 해외 유학파 귀국자 맞선 모임은 매번 남자 10명에 여자 30명이 배정되고 있어요. 너는 비록 상해교통대학 학부의 미국 유학 석사 출신이지만 지금 이 모임에 오는 다른 여성들 중엔 영국 UCL이니 LS이니 미국 컬럼비아대니 이런 대학에서 학부를 마친 여성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영미권 학부 유학생 여성들은 이 모임에서 진짜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자가 영미권에서 학부 유학을 했다는 것, 학비만 해도 기본 200만 위안 이상
들었다는 뜻이고 그건 그 집안이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선 학벌이나 외모는 희소 자원이 아니고 진짜 희소 자원은 나이예요. 우리 회사에 한 명 잘생기고 돈 많고 키도 큰 남자가 있었는데 연봉이 150만 위안이고 나이가 22살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직접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 30살 넘은 여자는 고르지 않을 거라고. 자기 부모님이 지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장사하면서 상해 부계탄에 1000만 위안이 넘는 신축 아파트를 사줬는데 부모님은 아직 손주 둘을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만약 30대 누나랑 결혼하면 두 아이를 낳으면 4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35세 넘으면 고령 산모라 생명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경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하는 고 여사는 사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웨딩 회사는 작년에 고객이 약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2012년 호황기였던 약 2,000명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블로그는 39세로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대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8,000위안 정도이며 본인은 아이를 낳고 기를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9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결혼이 두려워서예요.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낳고 키워야 할지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집에 경제적 여건이 없다면 절대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경제적인 기반 없이 아이를 낳는 건 그 아이를 해치는 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 더 힘든 인생을 마주할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돈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달 산부인과 검진부터 출산까지 기본적으로 수만 위안은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출이 따르고요. 유치원에 보내고 수영이나 피아노 같은 걸 배우게 하려면 결국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항주 같은 대도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결혼 못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먼저 흥분하지 마세요. 사실을 얘기해 볼게요. 이른바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둘째, 너무 교만해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압니다. 셋째, EQ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회사에서 2명의 솔로 회원이 맞선을 봤어요. 여자는 88년생으로 외모는 나쁘지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출중하진 않았습니다. 공무원 교사였고 82년생 이혼남과 맞선을 봤어요. 이 남자분은 비록 이혼했지만 조건은 괜찮았고 연수입이 50에서 60만 위안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남을 마치고 나서 여자는 곧장 중매인에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남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외모에서 끌림이 없었으며 나이가 많고 이혼한 데다 키도 작다고 했어요. 그녀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20대였을 땐 부잣집 아들들이랑 맞선 보면 마음대로 골랐는데 지금 와서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니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다. 데리고 나가도 체면이 안 선다. 내가 아직 그런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지 않다.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진짜로 결혼 상대를 찾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소원을 말하러 온 건가요? 게다가 젊고 미혼의 연수입 수십만 위안이면서 당신 마음에도 드는 남자가 과연 당신을 선택할까요? 35세 여자 석사가 30세 학사 남성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남자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다들 싱글이라는 사실에 더 초조해지죠. 어젯밤 9시에 한 35세 여성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화 언니, 저는 언니 회원 중에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은 업무 시간도 아닌데요. 라고 말했죠. 이 여성은 올해 35세, 석사 졸업, 키는 166에 몸무게는 약 62.5kg, 연대 지부구 출신으로 부모님은 연금도 받으세요. 연봉은 20만 위안이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부모님이 올해 유독 결혼을 재촉해서 나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성은 30세, 학사 졸업, 산동 위에 출신이고 키는 178에 몸무게는 약 73.5kg, 국유기업에 다니고 15만에서 20만 위안 정도예요. 여성분이 말하길 난 그의 학력이 낮은 것도 내 연봉보다 적게 버는 것도 본가가 지역 외인 것도 신경 안 써요. 비록 내가 35살이지만 실제보다 어려 보이고 부모님이 재촉하지 않았다면 나도 굳이 기준을 낮추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가 나보다 나은 조건이 아니니 오히려 나를 얻는 게 영광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의 정보와 사진을 남성분에게 전달했더니 남성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화 언니, 정중하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30세 이하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의 학력이나 연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주의 골드미스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들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혼례 예물이 결혼의 큰 장벽이라고들 하죠. 정주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 지참금 액수가 놀랍게도 여성의 나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5세 이하의 여성은 지참금이 약 6만 8천 위안이고 25세에서 30세 사이라면 3만 8천 위안으로 떨어지며 30세가 넘으면 지참금은 더욱 협의하기 쉬워져 얼마든지 조율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성이 줘야 하는 예물 문제로 이별할 수 있나요? 제 친구 한 명은 남자친구와 5년을 연애했어요. 올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외지로 시집을 가는 거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에게 좀 더 많은 보장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친구 부모님은 18만 8천 위안의 예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남자 쪽 부모님은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10만 위안 주겠다고 하셨어요. 친구는 그래도 5년이나 연애했고 감정도 깊으니까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부모님도 15만 8천 위안으로 한 발 물러나셨어요. 남자친구도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남자 쪽 부모님은 끝내 10만 위안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지금 이 문제로 양가가 많이 불편해졌고 사실 남자친구네는 이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요즘 정말 속상해하고 있어요. 한쪽은 5년 안의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대부분의 여자는 단순히 예물 액수 때문에 이별을 택하지는 않아요. 연애하면서 상대 집이 어느 정도 형편인지 다들 알잖아요. 여자 쪽에서 예물을 요구한다고 해도 무리하게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심 있는 태도를 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예물으로 받은 돈도 사실 대부분은 여자가 시집가서 살림하는 데 쓰여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커플이 몇 년을 연애하고도 예물 문제 때문에 결국 파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강서성 출신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저한테 예단으로 30만 위안을 요구했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한 달에 3,800위안 벌었는데 1년에 1,2만 위안 정도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광동 출신의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됐는데 그쪽은 예단이 겨우 3만 위안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30만에서 3만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서성 출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나 3만 위안으로 너랑 퀄리티 똑같은 여자랑 결혼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20만 위안으로 깎아줄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금 이 사람은 3만 위안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15만 위안? 제가 또 말했죠. 이 사람은 진짜 3만 위안이야. 그러자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35살이면 나이도 꽤 있는데 아직도 예물을 받아야 하나요? 얼마 정도 받아야 하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보통 예물이 8만, 위안에서 12만 위안 사이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괜찮다면 5만 위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8만 위안 이하로는 받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하지만 만약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예물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나머지 조건들은 다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이해심 많은 분이에요. 예물이라는 건 그냥 형식일 뿐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 돈은 다시 저나 남편 쪽에게 돌려줄 거라고 하세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예물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을 잘 봐야 해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예물이라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자랐어요. 결론적으로 저한테 예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